오늘 주간 경기들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구, 배구, 저는 축구는 경기가 부족하면 서브를 한 번씩 좀 드리고요. 예, 근데 축구도 뭐 잘 들어올 땐 잘 들어오고 요즘에 축구 계속 연승이거든요. 예, 아마 오늘도 정리해서 보내드릴 것 같아요. 음, 이렇게 또 잘 들어올 때는 그냥 쭉쭉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 주간 경기들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야간은 6연승이고 주력 6연승에다가 해축도 지금 계속 연승이니까 오늘부터 이제 느바 들어오잖아요. 예, 느바 한 조합, 해축 한 조합 이렇게 주력으로 잡아가지고 오늘 좀 가면 되지 않을까. 예. 오늘 매치업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클라호마 대 휴스턴, 레이커스 대 골스. 뭘 찍어야 될지는 벌써 좀 보이기는 보이는 매치업들인 것 같긴 하고요. 뭘 찍어야 될지 벌써 감이 딱 오는 매치업들인 것 같기는 해요. 그렇다. 주간 경기들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구는 제일 뒤로, 여러분들 야구가 제일 듣고 싶어 하실 테니까 추천 좀 받아야 되니까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야구는 제일 뒤로 밀어야지. 오늘은 원주 DB 대 KT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DB 농구부터. DB 7경기에서 4승 3패, 경기력은 좋다고 생각은 하는데 생각보다는 좀 많이 집니다. DB의 올해 경기를 보면은 지던 이기던 타이트한 경기가 좀 많아요. 그래서 피로도는 조금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지금 KT는 6경기를 했고 이 양반들 7경기를 했으니까 아마 피로도는 조금 더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일정이 좀 타이트한 면도 있고. 지난주에 주중에는 경기를 안 했는데 목, 토, 일 이렇게 경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경기잖아. 그러니까 확실히 이 체력적인 데미지는 DB 쪽에 조금 더 있겠다. 그런 생각 정도는 좀 드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올해 DB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뭐 좋은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높이 여전히 경쟁력 있고, 국내 자원진들 스코어러가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뭐 수비 괜찮고, 강상재도 좋은 폼에 있고, 다들 아시다시피 알바노, 앨런슨 다 좋은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앨런슨이 5번 매치업에서 약간 좀 아쉽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긴 하지만은, 김보배를 매치업으로 세우기도 하고, 뭐 같이 헬프 하면서 어찌어찌 좀 꾸역꾸역 막는 모습도 인상적이고,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참 잘 갖춰져 있는 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육각형 타입인데 바꿔 얘기하면은 육각형이 큰지 작은지는 약간 고민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리그 중간에서 약간 상위 요 정도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뭐 디펜시브 레이팅, 오펜시브 레이팅 이런 것들 보면은 그냥 딱 마진이 플러스 1이에요. 그냥 딱 리그 1 정도 좀 가 있는 그 정도 느낌이다. 그래서 경기들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은근히 타이트한 경기가 많고 그래서 이런 쪽에서 오는 피로도 아무래도 여기는 앨런슨하고 오늘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 이 체력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기는 알바노하고 앨런슨하고 조금 그 뭐야 이 메인 자원들을 좀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그쵸? 이 양반들 제일 메인이기 때문에 이 양반들 빼면은 팀이 안 돌아간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일단 KT는 6경기, DB는 7경기 이렇게 했다는 거. 근데 주말에 경기는 토요일, 일요일 경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백투백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일요일 날 경기는 조금 좀 경기 후반에 경기를 놔버렸어요. 그래서 알바노가 앨런슨이 20분 초반대를 떴기 때문에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데미지는 조금 있을 만한 일정인데 그래도 일요일엔 좀 거시기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오늘 홈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약간의 리스크는 되지만은 그래도 당연히 오늘은 뭐 경기를 빡세게 해볼 생각을 좀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뭐 기본 왔고는 쏘쏘하다. 장점 무난하다. 단점 무난하다. KT 보겠습니다. 생각보다는 좀 많이 별로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작년 대비 좀 달라진, 뭐 작년에 EASL을 좀 가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좀 리그에서 좀 아쉬움들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죠? 아무래도 이 팀은 열심히 뛰고, 열심히 공리하고, 이제 그런 팀이 최대 장점인데 EASL 하는 팀들은 아무래도 이제 부상, 잔부상도 많고 체력적인 부담도 있고 하다 보니까 슬 망하기 마련인데 또 작년에 뭐 EASL 하는 것 치고는 잘했지 뭐. 그렇고 결국에는 여기도 이제 스코어러 부재 이런 문제들을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허훈에서 김선영이면 사실 조금 다운이라고 볼만은 하지만 확실히 생각보다 더 다운이라는 생각을 좀 지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아무래도 볼 핸들링 면에서는 허훈이 더 나은 선수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KT가 작년보다 확실히 좀 다운인 것 같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용병들 기대치 힉스야 뭐 고점이 확실한 양반이고 슛이 좀 별로기 때문에 돌파 옵션이 아주 좋긴 하지만 오히려 이제 고점 기대치는 이제 데릭 윌리엄스 이 친구가 이제 점점 플레이 타임도 좀 늘려가고 몸도 좀 풀려가는 느낌이 있어요, 그죠? NBA 드래프트 2라운드 출신이라고 하니까. 근데 보통 우리가 야구에서 볼 때 상위 드랩 출신들이 잘한 케이스보다 저는 못한 케이스를 더 많이 보긴 했거든요, 그죠? 상위 드랩이 뭐 크브라고 크브까지 오겠습니까, 그죠? 문제가 있으니까 오는 거 아니야. 잘 나갔으면 거기서 뛰었겠지.
물론 이제 케바케이긴 한데 보통 상위 드랩 친구들이 더 망하는 케이스를 더 많이 본 것 같기는 해요. 잘한 케이스? 캐시켈리? 캐시켈리 1라운드 출신 아닌가? 그랬던 것 같긴 하고. 아무튼 고점 면에서는 데릭 윌리엄스가 조금 더 나아 보이는 면이 있기는 있는 것 같고. 아무튼 작년 대비 KT는 작년 별로였다고 생각하는 해먼즈보다 지금 퍼포먼스가 잘 나오는지 잘 모르겠고요. 용병이 그죠? 예, 아무래도 허훈에서 김선혁으로 바뀐 거는 조금 다운이라고 좀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KT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별로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저는 일단은 6경기에서 4승 2패 KT 특유의 이제 꾸역꾸역 모습이 좀 나오고 있고, 이 2패도 좀 생각은 좀 해봐야 될 만한 부분이 뭐냐면, 당연히 크블도 홈 원정을 많이 탑니다. 그렇죠. 모든 스포츠가 홈 원정을 많이 타지만은 농구라는 스포츠는 더더욱 좀 그래요. 그죠. 이 홈컬이라는 것도 무시를 못 하고. 그래서 KT도 SK도 홈발이 엄청 좋고, 예, 원정에서 아주 안 좋은 팀인데 올 시즌 두 번의 패배가 전부 원정이었습니다. 원정 SK전에 64득점, 창원 LG는 53득점. 센 팀들을 좀 만나기는 했지만은, 예, 원정에서 득점력이나 성적이 좀 좋지 않았다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 만한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제 슬슬 기록을 안 보다가 요즘에 이제 슬슬 보기 시작해요. 왜냐면 이제 샘플들이 조금씩 쌓여가고 있기 때문에 좀 보기 시작하는데, KT가 일단 수비 좋고 리바운드 좋은 팀이라는 건 다들 동의를 하시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별로더라고.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수비를 잘해서 득점 실점을 좀 억제하는 부분도 당연히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레이팅은 디펜시브 레이팅 이런 거는 100포지션 기준으로 이게 평균을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별로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KT의 늠농구는 페이스가 워낙 떨어진 상황에서 늠농구를 해서 그렇지, 포지션 기준으로 보면 그냥 리그 중간 정도 되더라고요, 생각보다는. 예, 그래서 그런 점들은 좀 감안은 좀 해볼 만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리바운드 측면에서 DB가 생각보다는 별로라고 생각은 하는데, 앨런슨이 키 대비 정통 5번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DB가 높이 대비 조금 아쉽다는 생각은 하는데, 그런 면에서 DB한테 KT가 원정에서 장점을 보여줄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좀 들어요. 그렇다. 일단 작년에 매치업을 보면은 컵 대회를 빼고 작년에는 원주 DB하고 KT 두 팀이 만났을 때 어땠을까요? KT가 한 경기 빼고 다 이겼습니다. 예, 다 이겼는데 이거는 작년하고 참고를 할 수가 없죠, 그죠? 예, DB는 작년보다 업이 된 팀이고 KT는 작년보다 좀 다운이 된 팀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 그리고 작년에 만났을 때 역시나 이제 언더 게임하고 타이튼 승부가 많았다는 것도 좀 참고는 좀 해볼 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정상에서 오는 리스크가 DB 쪽에 좀 있기는 하지만은 일요일 경기에서 앨런슨하고 알바노가 길게 뛰지는 않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그게 조금 아쉬울 수 있고, KT가 역시 꾸역꾸역 버티고 있는 건 맞는데 작년보다 조금 아쉽다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되기는 하네요. 예. 일단 이게 배당은 조금 아쉬운 것 같기는 해요. 일정 면에서 오는 리스크 때문에. 예, 그리고 KT 같은 경우는 분명히 또 늪 농구를 오늘 해가지고 경기 자체는 비빌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근데 1.4가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저는 뭐 DB 승에 3.5 마인까지는 한번 볼만하지 않나 보고요. 경기는 언더 게임에 역시나 오늘도 타이트한 승부, 5점 차 경기 또 한번 뭐 고려해 볼만하지 않나. 그 정도. 다음 경기 보겠습니다. 배구 두 경기 간단하게 볼게요. 배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지금 이제 우리가 용병들 뛰는 걸 거의 못 봤기 때문에 컵 대회에서 용병들이 안 뛰기 때문에 용병들을 좀 한 경기씩은 좀 보고 싶어요. 예, 그런 부분들. 결국에는 배구는 뭡니까? 세터가 제일 중요하고 용병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세터하고 용병하고 호흡 문제 이런 것들. 예, 뭐 수비가 어쩌고 뭐 디그가 어쩌고 뭐 미들 브로커가 어쩌고, 그거는 그 다음의 문제인 것이고, 그죠? 기본적으로 용병의 왁구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런 거는 조금 좀 알기가 좀 어렵다. 어렵다. 요래 보시면 되겠죠. 일단은 3화부터 보겠습니다. 예. 삼성화재 뭐 작년에도 좀 답이 없었죠. 그죠? 예. 작년에 7년 연속 본 빼고 실패했고, 그로즈다노프 부상 부진 안 좋았고, 시즌 막판에 영입한 막심 뭐 기본빵은 해줬지만 좀 별로였고, 알리 파즐리 뭐 나쁘진 않은데 이 양반하고 이제 공존 문제가 시즌 내내 따라다녔단 말이야. 예, 가뜩이나 막 국내 선수들도 고만고만하고, 국내 선수들도 사실 마쿠가 좋다고 보기가 좀 어렵죠, 그죠? 예, 그런 면에서 용병들도 뜨뜻미지근했기 때문에 뭐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없었죠. 예, 그런 거고. 그리고 송명근 데리고 왔고 보상 선수로 이시몬 나갔고, 근데 송명근 이 양반 부상으로 시즌 아웃돼 버렸다 하죠. 예, 그리고 김정훈 FA로 한전 갔고.
이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 FA로 들어가고 나간 걸 봤을 때 당연히 마이너스입니다. 그죠? 예, 송명근이 뭐 건강하게 뛰면 모르겠는데 시즌 아웃이 됐기 때문에 그렇고 이시몬 나간 거는 수비 쪽에서 좀 더 불안해질 수도 있는 것 같고 아시아 쿼터 용병을 세터로 뽑았어요.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여러분들. 배구에서 작년에 옥저가 걔 일본 세터 썼나? 쇼타였나? 하마다 쇼타였나? 아무튼 뭐 그랬었고. 이게 야구로 치면은 포수를 외국인 선수로 쓰는 거랑 비슷하단 말이야. 그쵸?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게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스타일이 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또 세터라는 거는 선수들하고 호흡이 제일 중요한데 이거를 이렇게 빠른 시간에 맞출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에서 좀 가장 큰 리스크가 좀 느껴지긴 해요. 그죠? 일단은 국내 자원은 노재욱 세터 있고 도산지 이 친구가 이제 장신 세타라고 하고 이 친구하고 이제 호흡 맞추는 게 좀 중요하겠죠. 작년에 우카에서 뛰었었나? 아히? 이 친구? 아히를 일단 영입했고, 이 친구 뭐 빠따는 괜찮긴 한데, 그냥 뭐 쏘쏘해요. 그죠? 예. 그렇고, 올해도 사마는 뭐, 그냥 그래 보입니다. 그죠? 예. 송명근이 또 이 양반이 뭐 괜찮으면 모르겠는데, 부상으로 좀 빠져버렸다는 것 같고. 그리고 세터하고 호흡 문제 이런 거. 옥저는 이제 작년에 이제 오기노 마사지 햄에 이제 실험 배구가 실패했죠. 그쵸? 예. 재작년에 준우승 팀이었는데, 아, 우리는 몰빵 안 함. 레어 버릴 거임. 이지랄 했다가 실험 배구 실험실 열려가지고 시즌 내내 실험만 하다가 그냥 끝이 났습니다. 옥저는 그죠? 그래서 오기노 마사지엠 경질하고 이제 다른 그 국내 감독 데리고 왔죠. 그리고 신호진 뭐 작년에 괜찮았죠. 신호진, 차지원 이런 양반들 계속 이제 경험치 많이 매겼었고 뭐 시즌은 팀을 거의 이끌었었고 신호진을 정광인으로 바꾸는 트레이드 했었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차지완, 정광인 5대2 아시아 쿼터는 5대2인데 이 친구는 미들 브로커고 키가 크긴 크더라고요. 예, 일단 프로필 상으로는 그리고 외국인은 디미트로프 아포지 스파이커고 일단은 팀이 그래도 송명근이 빠진 3화보다는 조금 더 계산이 쓰지 않나 그 정도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아요. 예, 차지완, 정광인 5대2는 미들 브로커 그리고 외국인은 디미트로프. 네, 그렇습니다. 저는 뭐 3화는 여전히 별로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세터 문제도 있고 국내 자원진들 너무 별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옥저 역배 프렌 이거는 작년에 상대 전적 좀 감안하고 홈 뭐 버프 강화해가지고 역배를 좀 준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이건 역배 프렌 언더 보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도공하고 페퍼고요. 페퍼는 작년에도 뭐 답이 없었죠. 물론 이제 작년에 뭐 시즌 그 뭐야 그 페퍼 기준으로 페퍼는 지금 계속 꼴찌하고 있잖아. 그치? 작년에도 꼴찌 알았지 않았나? 작년에는 꼴찌는 안 했나? 마지막에 뭐 한이 많이 했었나? 작년에 작년에 꼴찌 했네요. 이 양반들은 그래도 작년에 그래도 장위를 잘 뽑으면서 높이 배구 미들 라인을 앞세우면서 이제 그런 배구가 좀 되면서 그래도 팀 창단 이후로 처음으로 뭐 이제 엄청 뭐 희망 봤다 딱 이제 그런 시즌이었죠. 근데 거기까지였고 결국에는 꼴찌로 마무리를 했다. 뭐 부상들도 있었고 하지만은 기본적인 막구는 뭡니까? 뭐 미들의 높이 다 좋아 다 좋은데 리시브 불안 그죠? 여자 배구에서는 뭐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여자 배구에서는 진짜 수비하고 리시브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리스크가 이제 시즌 내내 뭐 따랐다고 봐야 되겠죠. 올 시즌도 뭐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죠? 박정환이나 이한비 이런 양반들이 뭐 파워는 좋지만은 뭐 공격은 좀 되지만은 리시브 불안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올해 또 그렇다. 그리고 고예림 영입 요거는 뭐 수비에서 리시브 불안을 조금 좀 해소해 줄 수는 있겠죠.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근데 장위가 지금 떠나버렸거든. 작년에 그래도 미들에서 좀 재미를 좀 많이 봤던 건 장인데 장위가 빠진 미들 자리에 시마무라라는 친구가 돌아왔고 일단 조이가 뭐 세간의 평가는 좀 괜찮은 것 같기는 해요. 약간 파워 타입이고 모마 타입이라고는 하는데 저도 뭐 아직 많이 본 적은 없어가지고 생각보다는 키가 좀 작더라고요. 그래서 이 키가 작은 양반들은 그래도 리스크가 좀 높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고. 페퍼 올해도 뭐 작년보다 좋아진지는 잘 모르겠다. 장이 빠진 것도 좀 아쉽기도 하고 고에림 영입이야 뭐 그래도 좀 힘이 좀 되겠습니다만은 여전히 리시브 불안감이 좀 있는 팀이라는 거. 도공은 올해 뭐 많이 좋아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쵸? 일단은 도공 같은 경우에 다들 아시다시피 작년에도 기본적으로 수비 밸런스는 아주 좋았던 팀.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자 배구에서 진짜 리시브가 너무너무 중요하잖아. 그치? 일단 기본적으로 뭐 수비가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장점이 좀 있었고
작년에 일단은 그래도 제일 긍정적으로 볼 만한 거는 이 김다은 세터. 이 친구가 이제 신빙이잖아요. 상위 드랩 출신 1번인가 뭐. 작년에 1라운드로 들어온 선수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 친구를 경험치를 진짜 대놓고 엄청 먹였거든. 예, 물론 처음에 나왔을 땐 백토스도 못하고 너무 별로다 이런 평가를 받았지만 그래도 경기를 계속 경험치를 먹이니까 조금씩 좋아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긴 했어요. 예, 확실히 세터는 이윤정, 김다은 조금 아쉽긴 아쉬운데 그리고 작년에 경험치 많이 먹인 거는 그래도 기대를 좀 해볼 만하지 않나. 리시브가 좋은 팀인데 명옥 언니가 아웃이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명옥 언니 빠진 거 리베로 문제가 얼마나 좀 두드러질지 이런 거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역시나 이제 뭐 공격 라인은 상당히 올해도 좀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그죠? 예, 우리 소희 누나, 예, 그리고 타나차는 부상으로 지금 한 달 정도 못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예, 타나차가 그래도 뭐 나름대로 아쿠아 쪽에서는 그 국밥 중에 하나인데 타나차, 모마, 우리 소희 누나, 공격 라인은 좋은데 일단 타나차가 안 들어오면은 요거는 조금 좀 골치 아플 수는 있고요, 그렇죠? 아마 뭐 황현주나 뭐 다른 라인들이 오늘 좀 해야 되겠죠. 전세ያን, 세인이 좀 이 양반도 뭐 신빙급이고 상위 드랩 출신이긴 하는데 이 양반도 조금 아직 좀 더 다듬어야 될 것 같긴 하고 전세안하고 김세인 이런 친구 나오는 게 조금 리스크일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요 정도 팀에 왔구면은 그죠? 도공이 괜찮거든요, 그렇죠? 미들 높이도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고 배우나 김세빈이 이 세터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이긴 하지만 이 정도면 그래도 역시 나쁘지 않고 타나차 못 나오는 건 좀 별로지만은 팀에 왔고는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좋아 보이긴 합니다, 그죠? 모마 그래도 강소희 그래서 배당이 좀 빠지고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도공적으로 좀 봐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타나차가 빠진 자리에서 얼마나 이제 헛발질이 덜 나올지가 이제 관건일 것 같기는 하고요. 조금 좀 어지러울 것 같긴 합니다. 전세현, 김사인. 그래도 이거는 페퍼보단 좀 낫지 않나. 결국에는 페퍼 용병이 관건일 것 같기는 해요. 그 친구가 일단 괜찮다고는 하는데 키가 그렇게 크지는 않더라고요. 키가 크지는 않아. 타나차가 키가 몇이지? 타나차보다 조금 크구나. 약간 타나차도 키는 좀 작지 않은 얘가 그래도 파워가 좋잖아. 그래서 약간 요 정도 느낌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친구보다 조금 더 큰 거 사이즈가 좋다고 하네요. 약간 모마 느낌이라고 하는데 그렇다. 모마가 84니까 모마 타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긴 하네. 그래서 이 경기는 도공 승마 오바 정도 볼게요. 그래도 용병이 좀 괜찮다는 평가가 있어가지고 한 세트 정도는 좀 비벼볼 만하지 않나. 그리고 홈이기도 하고 딱 그 정도. 그렇다. 다음 경기는 야구 가겠습니다. 추천 절차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야구 삼성 대 한화. 야구가 이제 끝물이라서 오늘 야구가 조금 어려워 보이긴 하죠, 그쵸? 좀 고민스럽긴 합니다. 김세인 오늘 그쪽이 관건일 것 같아요, 그쵸? 페퍼는 용병의 퀄리티가 어느 정도 나올 거냐, 그리고 리시브 불안 문제가 확실히 해결이 좀 됐을 거냐, 이제 이런 거고. 이제 도공은 타나차 못 나오는 자리에 국내 자원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얼마나 평타를 칠 거냐, 이런 거겠죠? 그래도 도공으로 봐야 되지 않나. 똥배는 근데 개막전부터 똥배는 좀 서운하긴 하네요. 삼성 대 하나 보겠습니다. 한 경기씩 나눠 먹기를 했고요. 일단 삼성 홈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고 일단은 두 경기에서 느낀 것은 일단은 저는 형들 와이스를 털어먹은 거는 나는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거는 그지. 와이스는 상성상 삼성한테 그렇게 좋은 타입이 아니라고. 그래서 근데 사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쉬고 온 와이스를 털어먹은 거는 이거는 그래도 잘했다고 봐야 되거든. 상성상으로 삼성이 그 양반이 약간 올 시즌에는 좌상바가 많이 안 드러났지만 스타일상으로는 좌상바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양반이기 때문에 삼성이 그래도 상성적으로는 해볼 만하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었고. 근데 어쨌든 충분히 쉬고 온 포시에서의 투수를 털어먹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삼성이 그런 면에서 역시나 메리트가 있다. 이런 거고 1, 2차전 보고 나서 제가 느낀 부분은 일단은 한화도 빠르게 타격감을 끌어올린 부분에서는 저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봐줄 요소는 충분히 있는 것 같기는 해. 그렇다.
올 선발은 아리엘, 후라도의 류현진이고요. 후라도는 일단 포시 경기들에서는 좀 좋지가 않았습니다. 예, 두 경기 불펜으로 나온 경기에서 좀 좋지 않았고, 근데 직전경기에서 꽉 피칭에 한번 나왔고, 이렇게 못 던지다가도 갑자기 엄청나게 잘 던지고, 그래도 이상하지 않은 투수긴 해요. 예, 이게 후라도야. 후라도는 로케이션 피차기 때문에, 그리고 땅볼 투수기 때문에 경기가 좀 잘 풀리고 이러면은 이렇게 꽉꽉 막아버릴 수 있는 선수긴 하거든요. 예, 근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근데 지금 폼이 그렇게까지 좋은 상태라고 보기엔 조금 어렵고, 일단 하나도 일단 방망이 평타 정도는 치고 있고. 근데 분명한 거는 후라도가 또 개 털리는 수준까지는 우리가 계산하기는 좀 힘들거든요. 예, 저는 그래도 퀄스급 언저리에서는 좀 놀만하다 이런 마인드긴 합니다. 한 6-2 정도? 예, 잘 던지면 7-2 정도. 요 정도 계산하고 있긴 해요, 개인적으로는. 상대 전적도 뭐 무난무난했고요. 올 시즌 한화전 두 경기는 아주 좋았고 7인 1실점 7인 무실점. 그래서 6-2, 7-2 또 6-1, 7-1 요 정도 저는 잡고 있기는 해요. 예, 근데 포시에서 지금 경기 수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 이런 것들은 뭐 리스크로 좀 봐야 되겠죠. 다음 선발은 류현진이고요. 류현진은 이제 9월 26일 이후에 이제 푹 쉬고 오늘 등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대감이 좀 있다. 이래 좀 보시면 되고 이제 복귀한 첫 해를 보면은 이제 원정에서 좀 별로였어요. 이거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ABS 적응 문제 그리고 원정 오랜만에 가는 구장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건 첫 해는 좀 그럴 수 있고 근데 올해 특징은 올해 또 홈에서는 별로였어요. 홈에 아무래도 이제 첫 해다 보니까 홈에서 4.16으로 좀 좋지 않아. 근데 홈도 13경기나 던졌으면 좀 적응 좀 안 합니까? 예, 아무튼 홈에서는 좀 별로였고 올해는 원정에서 잘 던졌다. 원정에서는 2.26 이런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그렇고 어 지금 원정에서 10경기 보면은 1.95로 원정에서 정말 잘 던지긴 잘 던졌는데 삼성 원정에서는 좀 좋지가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감안하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삼성이 자완 상대 좀 강점이 있는 팀이고 류현진이 삼성 상대 전적을 보면 작년하고 올해 지금 5경기 등판했는데 4점대 중반이 찍히거든요. 네, 경기들을 보면 잘 던진 경기 5이닝 무실점, 7이닝 2실점, 5이닝 7실점, 5이닝 4실점, 5이닝 1실점. 대체로 이닝도 조금 아쉬웠고 내용도 조금 아쉬웠다. 이런 부분들. 역시나 리스크가 조금 있어 보이기는 해요. 네. 투수가 충분히 쉬고 왔다. 9월 26일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LG 경기에서도 호투를 했다. 뭐 백전노장이다. 좋게 봐줄 수 있는 요소와 상대 전적이 너무 별로다. 예, 그리고 라파 원정에서 너무 좋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 부정적으로 볼 요소가 좀 공존하긴 하는데 역시나 저는 그래도 후라도랑 좀 비슷한 선상에 놔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예, 일단 후라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폼에 약간 문제가 있고 류현진 같은 경우에는 상대 전적에 좀 문제가 있고 그리고 후라도가 조금 스태미너적으로 좀 별로고, 일단 조금 더 올려칠 만한 건 후라도기 때문에, 그렇고. 근데 체력적인 스태미너 문제가 있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선발은 비슷비슷해. 제가 판단하기엔. 이렇게 전체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는 비슷비슷하고 그래도 후라도가 저는 그래도 조금 낫지 않나 조금 낫지 않나 딱 요 정도 보고 있기는 하거든요. 네, 그 정도고 다들 아시다시피 빠따는 그래도 삼성 쪽으로 좀 봐줘야 될 것 같고요. 불펜은 하나 쪽으로 좀 봐줘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불펜을 하나 쪽으로 보는 거는 오케이인데 우리가 하나 불펜들을 사실 이렇게 이 양반들이 주력으로 엄청 많이 던진 게 아니라 가지고 그 타이트한 상황에서 그렇죠? 왜냐면 두 번째 경기에서 하나가 불펜을 많이 썼잖아요. 첫 번째 경기에 뭐 문동주 쓰고 이랬으니까. 예. 아시다시피 저기 뭐야 마무리 서현이는 마무리 계속 쓸 수 있을까라는 이제 의구심이 좀 들고 국내 자원진들을 봐야 되는데 두 번째 경기에서 국내 자원진들이 뭐 잘 던졌어요 엄상박 빼고는 그렇긴 한데 이 경기는 완전히 벌어진 경기였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런 면에서 이 한화가 불펜이 좋은 거는 오케이인데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가 나오는지 솔직하게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잘 모르겠다 저는 일단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만고만 게임이긴 한데, 삼성이 조금 나아 보이지 않나? 예, 그런 생각 정도는 좀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전반적으로 정배 라인들이 좀 많이 보이기는 해요. 정배 라인 많이 보이기는 하는데, 화요일 날 또 정배 사이드가 많긴 많아서, 제가 원래 올 정배 보는 거 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오늘 일단 올 정배 한번 보고, 화요일은 원래 정배 흐름이 좀 많은 편이기도 하고, 조금씩 리스크들이 좀 느껴지는 경기들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 뒤집을 정도의 리스크인지는 잘 모르겠고, 예. 삼성 승 보겠습니다. 예. 선발들이 약간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7.5는 저는 그래도 오늘 언더. 그래서 네 경기 좀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일단 배구가 한 경기씩은 좀 보고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좀 그렇게 하는데 경기가 부족하니까 좀 보고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요즘에 뭐 축구들도 있기는 있는데 저는 나머지 경기들 조금 더 일단 집중해서 가는 쪽이니까 경기가 좀 부족하면 축구도 들고 가긴 합니다, 그죠? 예, 호주 경기 이런 거.
네 경기 간단하게 알아봤고 녹화는 여기까지.